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삼천당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당제약 거래가 말랐어요. 거래가 말랐고, 지저분하다. 20만원하고 24만원 요 사이에 대한 등락. 이제는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이틀 연장으로 그냥 계속 똑같은 말씀 드렸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뭐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전히 코스닥은 로봇주가 가장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삼천당제약 관련해가지고, 텔레그램에 뭐 하나 돌더라고요. 삼천당제약 꾸준히 좀 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저한테 따로 안 보내셔도 됩니다. 저도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카비의 파트너인 SCD 삼천당제약에 제한된, 아필리부셉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신청을 FDA가 검토하기 수리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와 이거 대박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국문으로 이슈화가 돼야죠. 그리고 회사에서도 발표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삼천당제약은 항상 이 공시 스탠스가 어떻죠? 공시 스탠스가 어떻습니까? 때 되면 하겠다. 알아서 하겠다. 해야 될 때 하겠다. 약간 좀 이런 스탠스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면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좀 찾아보니까 또 자세하게 또 설명해 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요거를 좀 같이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가가 반응하지 않았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영이 되지 않은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일단 아일리아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결국 파워풀한 거는 뭐예요? 주식시장에서 에스페스다. 이 아일리아 쪽은 꾸준하고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거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혹은 반기별로의 찍히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왜 갑자기 이런 좋은 얘기, FDA가 수락을 했는데 왜 주가가 안 오릅니까? 이런 얘기 하면은 답답합니다. 아시겠죠? 물론 저야 올라가면 좋죠. 안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종목의 특성이라든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이 삼천당제약을 강하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이슈화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아일리아 쪽보다는 좀 다른 쪽이 좀 더 강하다. 주구장창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참고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린 이거, 프레지니우스 카비와 함께 개발 중인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SCD-411가 미국 FDA 심사에 공식적으로 착수했다라는 소식. 그러니까 결국 FDA가 서류를 검토한 뒤에 본격 심사 대상으로 선정을 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넌지시 우리한테 꾸준히 말해줬었던 2026년 아일리아 시장 개방 시점에 정확히 맞춰 들어가겠다라는 전략이 실제 이제 실행 단계로 들어섰다라는 시그널로 볼 수 있겠죠. 아일리아가 뭔지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징글징글해요. 이번 FDA 심사 수락은요, 삼천당제약과 프레지니우스 카비가 어떻게 보면은 블록버스터 의약품이죠. 아일리아가 결국 연매출 13조에 달하는 시장이죠. 이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최소 조건을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CD-411가 경쟁력 있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예요? 프리필드 시린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PFS 제형이죠. 실제 진료 현장에서 대부분이 이제 PFS로 투여가 되는데, 주사기의 약물이 미리 충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염 위험을 줄여들 수 있고요. 용량에 대한 정확성, 그리고 의사의 시술 시간이 짧아지는 강점을 갖습니다. 일부 바이오시밀러 개발사들은 초기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바이알 제형만 먼저 출시하려는 경우가 많은데요. 삼천당제약은 애초에 초기부터 PFS 병행 개발을 했고요. 이미 여러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았죠. 만약에 이제 FDA 허가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오리지널과 동일한 사용 편의성을 가진 바이오시밀러로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건 결국 뭐에 중요한 거예요? 점유율 싸움에서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임상 데이터의 완성도예요. 글로벌 3상에서 500명이 넘는 환자를 대상으로 오리지널 아일리아랑 직접 비교를 했는데 8주차 시력 개선 효과 차이가 사실상 없을 정도로 나왔고요. 장기 추적에서도 해부학적 지표나 안정성까지 매우 유사했다. FDA가 심사를 수락했다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임상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했다라고도 해석을 해도 확대 해석은 아닙니다.
근데 결국 경쟁사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냐, 그만큼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냐라고 볼 수 있는데, 암젠, 산도스, 바이오콘, 삼성 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까지 굵직한 업체들이 모두 진입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이 중에 다수는 이미 리제네론과의 특허 합의를 통해서 출시 시점을 확보해둔 상태고요. 이런 상황에서 카비, 삼천당제약 연합이 선택한 전략은요, 매우 공격적이에요. 네. 바로 핵심 특허에 대해서 미국 특허 심판원에 무효 심판을 걸어버린 거죠. 이게 성공을 하게 되면요, 경쟁사들처럼 로열티를 지불할 필요 없이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시장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요. 리제네론 입장에서도 조기 합의를 애초에 그냥 고려를 해볼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즉, 후발주자라 하더라도 특허 리스크를 직접 제거하겠다라는 전략은요, 꽤 공격적입니다. 승부 건 거예요, 사실 이건. 승부 건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 어떡할래? 해볼래? 약간 요 스탠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뭐 카비의 뭐 유통망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뭐 이미 알고 있었던 부분이니까 뭐 패스하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더 짚어봐야 될 건 바로 8mm 고용량 아일리아 시장입니다. 리제네로는 2mg 바이오시밀러가 쏟아질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8mg 고용량으로 환자를 전환시키고 있어요. 제약하고, 삼천당 제약하고 카비의 계약은요, 고용량 바이오시밀러 권리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쪽 개발이 어떻게 진행됐냐에 따라서 장기적인 경쟁력을 결정할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 이번 FDA 심사 수락은 단순 행정 절차뿐 아니라 내년 미국 아일리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관문을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술력은 삼천당이, 상업화 역량은 카비가 맡으면서 어느 정도 뭐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공격적인 승부를 걸었고요. 앞으로 FDA 최종 승인이라든지 뭐 특허 결과, 고용량 개발,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 점유율, 즉 가격 경쟁이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 예, 그 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변수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좋은 얘기 나왔는데 왜 주가가 안 올라가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고요. 결국 25만 원 강하게 뚫을 때부터가 본격적인 시세의 시작이다라고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체크해야 될 것들은 꾸준히 체크를 해가고, 그리고 놓친 거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은 제가 뭐 영상을 통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니까 지금처럼 많은 관심, 사랑,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뭐 이번 주도 저희는 계속 크게 잘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 지금 좋은 시장 놓치시면 굉장히 곤란하다. 굉장히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종목과 어떤 스탠스로 지금 시장을 공략을 해 나가야 되는지는요, 저희공개TV가 알아서 다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저희공개TV 꼭 활용하셔서 지금 시장 주인공이 되어보자 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